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2본부 2팀 지재민 마케터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를 이용해 보신 광고주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개념이죠. 바로 품질 지수인데요. 이 품질 지수가 뭘 말하는지, 그리고 많이 떨어져서 고민이신 광고주분들은 이걸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품질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품질 지수란 네이버 검색 광고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광고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로 광고 노출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다시 말하면 내 광고가 다른 광고와 비교했을 때 검색 사용자의 의도와 요구를 또 얼마나 잘 충족하고 있는가 이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처음 광고를 세팅을 하게 되면 4칸이 기본값으로 표시되게 되는데요. 이 기본 품질 지수를 5칸, 6칸, 그리고 최대 7칸까지도 올리게 되면 품질은 당연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3칸 미만, 뭐 1칸이나 2칸으로 표시가 된다면 광고 품질이 낮은 거다라고 네이버 검색 광고가 판단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품질 지수를 왜 높여야 될까요? 품질 지수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입찰가로도 같은 검색 순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클릭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고요. 그리고 같은 입찰가로도 더 높은 순위에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효과도 노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품질 지수가 높다라는 건 사용자가 내 사이트를 방문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보다 빠른 성과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도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낮은 클릭당 비용으로도 높은 노출 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노출 순위가 입찰가와 품질 지수를 곱한 값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한번 예시를 살펴볼까요? 지금 C 같은 경우는 먼저 보시면 입찰가 6,000원으로 4칸의 품질 지수를 유지하고 있을 때 세 번째 순위를 확보를 하고 있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4,500원의 입찰가로도 2순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 지수를 보니까 6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C는 6,000원 곱하기 4, 24,000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B의 경우는 4,500원 곱하기 6, 27,000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B의 광고 순위가 더 높은 거고요. 이번에 A 같은 경우를 보면 A는 입찰가 4,000원에 품질 지수는 만 칸, 총 7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B는 27,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A는 4,000원 곱하기 7, 즉 28,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B의 입찰가가 A보다 조금 더 높지만 노출 순위는 B보다 위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 원을 써도 200만 원을 써도 이 차이 하나 때문에 노출 순위가 떨어지고 경쟁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단순하게 입찰가를 높이는 것만이 광고 성과와 직결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입찰가를 10만 원으로 하든 20만 원으로 하든 이 품질 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품질 지수는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품질 지수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CTR, 클릭률이라고 하죠. 그리고 구조적 일치성, 랜딩 페이지 품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광고 집행 초기에 3일에서 7일간 CTR이 클릭률, 그리고 전환율이 품질지수 결정에 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클릭률과 더불어서 전환율까지 높다면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구조적 일치성입니다.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가 이제 광고상에 노출되는 소재, 그리고 소재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랜딩 페이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일관되고 연관성이 높은지, 또 문맥적인 일치성이 품질 지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랜딩 페이지의 품질입니다. 상품 페이지로 랜딩될 때의 속도나 모바일에 얼마나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또한 접속하는 페이지의 컨텐츠가 얼마나 충분한지 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광고주분들이 어차피 키워드로 노출되는 거니까 그냥 한 개의 캠페인 그룹에 연관이 없는 키워드까지도 전부 추가하시는 거를 봐왔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키워드를 구분하지 않고 시작을 하게 되면 평균 CTR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지수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색 키워드, 광고 소재 이런 거와 가장 잘 연결되는 소수의 키워드를 한 개 그룹에 넣으면 그 키워드로 유입되는 클릭 수가 높아지면서 키워드의 품질 지수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 10개나 20개 혹은 그 이상의 키워드를 구분 없이 한 개 그룹에 넣으면
그만큼 클릭수가 분산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분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소수로 설정을 해두고 추후에 키워드를 확장을 하는 방법이 이 CTR 개선을 위한 키워드 구성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광고 소재 구조를 일치화하는 전략입니다. 광고 소재 문구 자체를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구조를 통일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키워드로는 최신 노트북, 효과 문구를 초경량 고성능과 같이 어떤 핵심 혜택 중심의 내용으로 제목을 좀 작성을 하거나 문제 제시로 답답하기만 한 느린 노트북, 그리고 해결 방식으로 초고속 SSD로 쾌적한 작업 환경, 이런 식의 설명 구조를 좀 만들어 놔야 키워드를 확장을 했을 때도 품질 지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더불어서 전화번호나 홍보 문구,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서브링크 같은 확장 소재를 좀 활용을 하는 것도 품질 지수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랜딩 페이지를 최적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랜딩 페이지 요소에서 H1 태그를 광고 제목과 동일한 맥락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광고 문구에서는 중고차 판매라고 적혀 있는데 랜딩 페이지의 H1 태그에는 신차 가격, 폐차하는 곳, 이런 키워드가 있다면 H1 태그와 광고 제목이 일치하지 않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이 둘을 일치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요. 랜딩 페이지에서 구매를 하거나 문의를 남기거나 하는 등의 명확한 CTA 버튼이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광고 내용에는 문의하세요, 뭐 지금 구매하세요 등과 같은 문구가 있는데 실제로는 구매하기나 문의하기 혹은 견적 내기 같은 실제 소비자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 이 또한 품질지수 구조화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서의 핵심 키워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메인 페이지의 배너나 제품 상세 페이지의 내용이 광고 핵심 키워드와 높은 연관성을 지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페이지 내에 키워드를 단순히 많이 포함시키는 것보다 내가 설정한 광고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랜딩 페이지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좀 연결돼 있어야 최적화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품질 지수는 보통 광고 집행 후에 초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좀 단계별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초반 3일에서 7일은 소수의 키워드를 위주로 그룹에 추가해서 운영을 하고요. 광고 문구와 랜딩 페이지의 구조적인 일치,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클릭률과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구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일 거고요. 7일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키워드를 확대를 해서 광고 문구 자체의 구조는 유지를 하고 관련 키워드만 더 추가를 하거나 교체해서 정밀한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주에서 3주 동안은 어떤 문구가 가장 효율이 좋았는지, 또 가장 전환율이 높았는지 등과 같은 A/B 테스트를 통해서 예산 대비 유입과 전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많은 광고주님들께서 일주일 정도만 보고 바로 캠페인을 끄거나 삭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광고 데이터는 최소 2주 이상은 쌓아두어야 유의미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주에서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는 지켜보셔야 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네이버 품질지수를 높이는 전략, 품질지수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어떤 구조로 세팅해야 되고 시기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일정 기간 동안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하신 광고주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품질지수 관리부터 좀 정밀한 세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지재민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